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홍보원 정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총 2가지 입장을 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중에서도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아타운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신속통합기획,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구제를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방침 2가지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바로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7월 19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고요. 7월 19일 날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모아타운이 한번 이슈가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추정 60분에서 모아타운 도로, 사도를 거의 수십 명이서 법인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분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의문인 게, 이 도로 자체도 어쨌건 9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야지 입주권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당 몇 제곱미터 안 되게 그렇게 아주 잘게 쪼갰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이 모아타운에 대한 투기 근절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어쨌건 모아타운 자체는 이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를 묶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자 규모가 크면 또 대규모로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업 자체인데, 우리가 이번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아예 전환 추진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죠.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과 이제 주민 제한 방식, 이 2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치구 공모 방식이 이달 말일로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자치구 공모 방식이 사실은 동의서 한 30% 정도 이상만 거치면은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될지 몰라도, 아무래도 낮은 동의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이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된 선에서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다 보니 확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자료 보시게 되면은 어쨌건 이제 주민 제한 방식도 이렇게 보시면 50%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주민 제한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60%,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이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자문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관리계획 하기 전에 후보지 신청할 때도 토지 등 소유자의 60%,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미리 준비를 해라. 서울시의 입장이 그런 거고요. 어쨌건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주민 제한 이제 적정 범위 자문 시 이렇게 보시면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자,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보시면 동의자 중 노후 불량, 그러니까 구축 소유주죠. 구축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이거나, 2번째,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그리고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 4번째,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주민 제한을 불허할 예정이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축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이면은 이걸 불허하겠다. 그리고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율이 30%가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이제 3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신축 건축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를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동의율, 이거는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넘으면 이것도 불허한다. 그리고 부동산 이상 거래라고 하면 이번에 나왔던 중랑구에서 진행했었던 사도 쪼개기가 이 해당 모아타운의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확실한 지역만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한 내용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에도 이번에 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타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고 어떻게 보면 또 악재인데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확실한 지역을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다 맞는 지역만 되겠죠. 그 지역은 이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 중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죠. 네. 그거를 한번 기존에는 이제 홍보부장님이 모아타운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네. 저는 또 다른 사업,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이 좀 확정적으로 의지가 있는 지역, 요런 지역만 좀 선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 신통기획 사업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네요. 네네. 일단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주변 찬성률은 50% 이상인 후보지에 기존 가점보다 무려 5점이나 더 주는 가점 폭을 확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신속통합기획이란 이제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이 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많았죠. 뭐 네네. 자양동에서도 있었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신축을 진입한 투자자분들을 타겟팅으로 뭔가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현금 청산 대상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뭐 서울시가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오면은 어차피 구역 지정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나왔던 신축 이제 뭐 주택수 제외라든지 이런 법들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을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온 보도 자료만 보면은 오락가락하죠. 맞아요.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분명히 소형주택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많이 해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보면 투기고 잘 보면 투자인데 어쨌건 그거를 부추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신축에 관한 부분도 또 이번에는 뭔가 규제를 걸겠다. 그래서 저도 앞뒤 수순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네. 신축도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네. 원래는 이제 건축물을 분양받은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이 신통기획 사업은 사용 승인을 그러니까 받지 못한 네. 다세대 등 뭐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즉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됐었는데 네. 이젠 요것을 훨씬 앞당겨서 착공 신고를 받은 필지의 건축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랑 동일하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네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기획 어쨌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진행을 같이 하고 계신 사업인데 어떤 거는 착공신고일 기점이고 어떤 거는 뭐 사용승인까지 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같은 재개발인데 어쨌건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270만 호 공급을 지키려면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100만 호 사업을 지키려면 어쨌건 끌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신축과 그 다음에 노후된 주택이 혼재된 공간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모아타운이랑 신속통합 기획 이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개발 사업 포인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줬을 시에는 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고요. 저희는 이 두 가지가 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도 꼭 이런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이제 좋은 정책이나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또 양질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마블의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정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